네,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님 오늘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또 강 의원님이랑은 인연이 좀 깊으시다면서요? 원래 뭐 언론계 대선배님이시고 네네네. 제가 기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선배님은 한국 언론의 스타셨는데 네. 그때 지금 뭐 이란 전쟁 지금 시끄럽지만 그 과거에 가장 떠들썩했던 걸프전. 걸프전. 네, 아, 기억납니다. 한국 기자로 유일하게 그때. 바그다드에 들어가셔갖고 생생한 그 전황을 전달한 유일한 기자로서 그때 정말 그 남자 기자들도 그 이라크 못 들어가고 요르단 이런 데에서 외곽만 맞아요. 들어왔는데 정말 이진숙 기자 단 한 명만 들어가서 생생한 전황을 전해갖고 온 국민이 박수를 쳤던 그런 네. 위대한 언론 신화를 만든 분입니다. 선배님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예. 그때 그 모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좀 계속 남아 있는 것 네. 같아요. 단 하나만 그 팩트 체크하면은 네. 우리 뭐 강찬호 국장이야 단독 기사, 특종 기사를 많이 쓴 분인데 그 제가 한국 기자로 유일하게 들어갔던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때도 때였습니다. 마찬가지. 이라크 예, 전쟁이었군요. 걸프전 때는 저희 MBC 취재팀이 있었고요. 네. 네, 예. 네, 네.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네, 네. 합니다만 그래도 네. 그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아니 큰 틀에서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진수 전 위원장님을 처음 뵀는데 요즘 뭐 특히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 때문에 좀 정신 네.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컷오프가 발표됐죠. 네. 발표됐는데 저는 이제 그 저희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희 특히 이제 대구에 남도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따로 부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저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와서 선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 오. 그랬더니 컷오프가 됐다고 하고 지금 2부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속보 자막으로.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사실상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의 트리플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제가 28이 나왔고 뭐 이건 이제 자세한 것은 선거관리 예. 선거 홈페이지. 네. 예 심의 선거관리 사무소 심의위원회. 예, 심의위원회 네. 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네. 예 1위가 제가 이제 28.2%가 나왔고 2위가 9.5%가 나왔단 네, 말입니다. 네. 3위도 9%고 그 트리플이 93, 27 네. 곱하기로 하면 뭐 그러네요. 세배 네. 세배 아닙니까? 세배 차이네요. 네. 여론조사 네. 내용으로는. 예,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 압도적인 1위를 컷오프 차지한 후보를 컷오프를 시킬 수 있나? 하여튼 깜짝 놀랐고 그때 제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캠프로 돌아갔죠. 네,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화가 나셨나요? 당황하셨나요? 좀 아니 어떠셨나요? 그 그때 기분이? 황당당황 두 가지 황당당황. 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모든 그 이후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처음 딱 나오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 네, 그렇죠. 예, 네. 말도 안 돼, 뭐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럼 그냥 그 표현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확인한 직후에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그냥 이정현 공관위원한테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화라든가 뭐 이렇게 좀 접촉을 하셨습니까? 그 소식 직후에. 네. 저는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 네네.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대응한다는 아, 게 이제 맞다고 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입장문을 냈죠. 뭐라 그럴까? 제가 뭐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항의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 예. 이전에도 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한테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공천권과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니까 네. 2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네.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뭐 컷오프 된 거 재고 요구를 하고 하셨는데 네. 다시 생각해 달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당 지도부나 뭐 공관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때 연락을 좀 받거나 하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게 이건 저 이진숙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고 민주주의를 말씀하셨죠. 컷오프한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까 그 공적인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9명의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상적인 절차는 4명 아니면 5명을 남기겠죠. 그러면 이제
4명 아니면 5명 남은 그 후보들이 TV 토론을 거쳐서 또 다시 조사를 하고 우리가 그 당헌 당규에 보면은 이 공천 관련해서 당심 50%, 민심 50%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기이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네. 그 소위 처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중진 컷오프라는 그런 원칙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진 컷오프 이 입장을 밝힌 직후에 소위 그 중진들이 엄청나게 강한 저항을 표시를 하고 네. 그 결과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 대구를 방문을 해서 네.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장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국회의원 12명만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그 전날 이미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 입소문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국회의원들만 만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네. 국회의원 12명 만난다는 건데 그중에 5명이 후보로 포함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또 다른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후보님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혹시 그 다음 날 10시에 아마 만난다고 돼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혹시 그 이 후보님도 오라고 그러십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연락 못 받았다. 실제로 연락을 못 받았고요. 네. 저는 그 순간 예감하셨습니까? 콧오프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 컷오프는 아니고 예. 컷오프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도 네. 못했군요. 근데 예. 이거 왜 국회의원들만 만나지? 그렇죠. 왜 나 안 네. 부르지? 예.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 그러면 네. 적어도 5명의 국회의원을 만나든가 네. 아니면은 전 후보들 9명 후보들 다 서울시장 만나든가 공천 후보들, 예, 이렇게 하는 게 비교적 5명만 만나는 것도 사실 말도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게 저는 이 소위 중앙 그 지방에 가면은 서울을 중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 불만이 많은데 제가 뭐 이제 서울 생활도 상당 기간 했지만 이 뭐 또 중앙이라는 거는 센터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네.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뉘앙스가 네. 그냥 뭐 중앙당이라고 한다는 그 표현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공천위원회라고 하든가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든가 아니면 당이라고 하든가 하면 되는데 어떻든 이 소위 이 중앙에서 지역을 지방을 너무나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흔히 그 공무원들 정책 결정할 때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역 민심을 특히 대구 민심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사치 다 훑었지 않습니까? 지역 민심은 대구의 민심은 지금 어떤가 하면은 왜 28, 9, 9.5, 9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숫자에서 우리 황현희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8, 9.5, 9, 9.5, 9는 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하시는 분들 이제 지지율 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차이가 어떻게- 있어 보이긴 하죠. 여론조사니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어 보이긴 3배로 합니까? 차이가 크게 난다. 완연히 이 차이가 나 보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이진숙이라는 사람과 네. 영선입니다. 영선. 네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것도 6선, 네. 3선 이런 사람이 9%, 9.5% 받았다고 하면 네네네.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강 국장님 어떤 뜻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보면 정말 이제는 그 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이 좀 이제 나올 때다라고 대구 시민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뭐냐 하면 기득권, 음.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그 기득권 세력한테는 우리가 많이 속았다 그럴까요? 네네네. 그런 그 배신감, 배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 기성 정치 문화, 새로운 인물. 예. 기성 정치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원한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좀 바꿔봐라. 한마디로 그 메시지는 뭐냐하면은 바꿔라. 당신이 나와라. 당신이 나와서 바꿔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생각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보니까 그 모두가 당황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을 컷오프했다고? 라고 우리가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돌아갔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 다들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 오히려 컷오프가 아니라 내정설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 근데 그 내정설은
지금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거고 이 내정설로 오히려 손해를 보셨다라고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를 많이 봤죠. 네. 저는 참 지금 중앙일보 언론사잖아요. 네. 중앙일보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중앙일보만 거론해서 제가 중앙일보 사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전 언론에 대해서 정말 그 불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참 표현을 하는 게 그 내정 소위 그 하나 따옴표 그 하나씩 해가지고 헛다운표 해가지고 그 소위 내정설 네. 이정현 내정설 얼마나 그 진짜 참 그 기계를 돌렸습니까? 기사도 많이 났죠, 정말. 많이 예. 났습니다. 네, 네, 아마 네. 뭐 세 보면 수백 개가 될 텐데 네. 내정설하고 저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하고 전화, 문자 포함해서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면은 뭐 어떤 뉴스 그 공장이라고 공장 네. 차려서 공장장도 계시는데 이건 뭐 진짜 말 그대로 뉴스 공장에서 내정설이라는 걸 찍어낸 거 아닙니까? 그건 언론에서 내정설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몰아갔던 겁니까? 거기서 뭐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네. 조영호 의원 같은 분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지금 고성국 이제 정치평론가하고 대구 유세 같이 다니는 네. 모습이 이제 포착이 좀 됐고 그다음 또 이정은 공관위원장이 고성국 이분 또 추천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 고성국 그렇죠. 이분의 픽이 아니냐. 그리고 네. 이걸 이정은 공관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내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소위 그 설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라도 하나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이해라도 되는데 아니 저는 선거 운동 차원에서 네. 참 선거 운동은 제가 마지막 한 표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선거 운동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출연 요청이 오면 어떤 언론사나 네. 어떤 유튜버의 출연도 저는 네. 오케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단 한 사람의 유권자, 단 한 사람의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에 5년 전부터 제가 4년, 5년 전에 대구에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알게 된 인연입니다. 인연이고 제가 글쎄요. 직접 통화는 1년에 뭐 글쎄요. 4, 5회 직접 통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출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이고 만약에 제가 고성국 이진수 커넥션이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황현희 이진수 커넥션이 시작되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전혀 없다. 네, 예. 펜앤마이크의 허현준, 그다음에 멸콩 TV의 장혜찬, 그다음에 뉴스 캐비넷의 이동재를 비롯해서 배승희 변호사, 그다음에 채널 A의 정치 시그널 여러 군데를 많이 출연을 나오셨군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강찬호 국장께서 고성국 뭐 박사하고 선거운동 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구 이제 같이 돌아다니신 것 때문에 그런 아니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좀 돌았어요. 예, 네네. 고성국 박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고성국 박사는 그 유튜버로서 우리 황현희 진행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네네. 또 뉴스 메이커들을 초대해서 토크를 하는 게 이야기를 나누죠. 뭐 예.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고 고 박사가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출마자들 현장 인터뷰를 했었고 대구에서도요. 저하고 인터뷰를 했던 같은 날 이재만 후보하고도 거의 같은 시간이라는 같은 분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 것만 딱 떼가지고 이제 그 커넥션을 만든 거죠. 잠깐만요. 워낙 이진숙 위원장께서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 그러면 따로 물려간 특별히 것 같아요. 고성국 박사하고 뭐 유세를 같이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 여러 명을 다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고성국 박사가 내려와서 네. 그중에 원 오브 댐으로 원오브댐이죠. 예, 그래서 그냥 인터뷰한 건데 근데 아마 서문시장 같이 막 걸어다니고 하니까 이게 서문시장이 예, 아니고 네, 네. 예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방식도 있고 이재만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같은 날에 교동시장, 교동이 요즘 핫플레이스입니다. 대구에서 네, 네. 특히 이제 청년층이 창업한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만 후보는 저하고 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 저녁 한 7시 무렵 전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교동 현장에서 돌면서 그 선거 취재를 한 거죠. 취재를 한 거고 저는 이제 반월당 지하상가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서울로 치면 광화문 지하상가. 근데 광화문보다 훨씬 더 상가들이 많아요. 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비슷한 곳인데
거기를 이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아요. 거기 또 이제 1호선과 2호선 전철 지하철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네네. 거기서 현장 인터뷰를 한 거죠. 아 고성국 박사. 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현장 길거리를. 인터뷰를 걸어가면서 한 건데 네. 무슨 선거 운동이 같이, 네. 저는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인터뷰에 응한 거는 맞지만 고성국 박사하고 같이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 오해가 있었군요. 네. 아니 그거를 이제 참 이 프레이밍이 네네. 엄청나게 무섭다는 그 걸 프레이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숙 위원장님이랑 뭐 고성국 씨랑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다라는 프레임이 하나 있고, 제가 본 영상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명함을 나눠주고 계셨는데 네.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가는 모습들,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 좀 드릴게요. 그것만 아마 따로 편집하지 따로 하지 편집한 겁니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시민들이 보면 그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몰려들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정말 이거 뭐 어떤 그 거짓을 보태지 않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지율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호응을 해주십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 선거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 숫자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고 환영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어떤 말을 해주십니까? 아니 그 이제는 바꿔야 된다죠. 이제는 바꿔야 된다. 라는 말씀이 제일 많고요. 제가 이번에 그 느낀 이제는 게 바꿔야 된다는 민주당에서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것도 대구는 근데 이제 대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네. 국민의힘 내에서 바꿔야 된다고 예.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물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당 내분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꼴 진짜 그 대구 말로 하면은 싸우는 꼬라지 이제 좀 보기 싫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나 이번에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찍을 수도 있다. 김부겸 찍겠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해 왔는데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 이제는 투표 안 한다.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번 대구 선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 쉽지가 보입니다.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는 그래서 이제 코드푼 이제 일단은 된 건데 이제 승보고 재심을 요청하셨고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뭐 이제 나중에 추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내정설 이런 거 참 싫어하시지만 또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위원장을 컷오프 시키고 그럼 누군가 이제 공천을 받아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또 재보선에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의원의 이제 예. 지역구에. 그 의원의 지역구에 이진수 의원 또 내정설. 네.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이게 뭐 참 이진숙 종속 변수설이네요. 근데 내정설에 내정설이 네, 또 네, 나왔어요. 예. 참으로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요. 국회의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회의원이 시장 후보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국회의원이 아닌 배지가 아닌 후보가 지금 그 2명이 있거든요. 2분이 계십니다. 홍석준 전 의원하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네. 그래서 2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당신네들은 지금 들러리 서고 있어요. 이 얘기잖아요. 국회의원이 된다는 얘기, 국회의원이 후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주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저도 국회의원이 대구시장이 된다라는 그 설에 제가 동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이게 동의하는 얘기가 이제 아니다. 그 경선 네. 과정 자체가 저는 네. 이제 저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네. 네. 저도 그 경선 절차에 합류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의 제가 출마 선언한 직후부터 들은 이야기가 혹시 당신은 잘 싸우니까 보궐선거에 맞지 국회에 맞지 국회에 않냐 맞는다. 네. 국회에 들어가서 좀 싸워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데요. 여전사 이미지가 또 있으시니까요. 네. 네. 아니 그 대구에 그 출마하신 5분은 국회에서 안 싸우고 도대체 뭐 하셨는지도 일단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보고 가서 싸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출마한
지역은 출마한 자리는 대구시장 자리거든요. 네네. 대구시장 자리고 또 이런 지지율을 보여주신 시민들도 당신이 대구시장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구시장은 컷오프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정말 그건 정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예의가 생각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구시장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고 절대 물러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한 번도 대구시장 외에 다른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구시장 외에 한 번도 다른 생각한 적 예, 없다. 예. 무조건 대구시장이다. 뭐 무조건 뭐 이제는 약간 뭐 제가 좀 여기서, 예. 그런데 여기서? 네. 예, 대구시장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한 다른 적이 생각은 없다. 없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관위원회에 재심을 받아들여 주십사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네. 그냥 정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서 고집 부려가지고 정말 네. 그냥 컷오프 그냥 완전히 그냥 밀어붙여 버리고 네. 대신에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황현희 진행자 얘기한 대로 그런데 그 결과 만약에 일단 그렇게 컷오프 밀어붙여 버리고 경선했는데 현역 의원이 경선 결과 됐습니다. 네. 그 지역구가 비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근데 공관위가 근데 정말 그 중앙에 가서 또 그 이재정 위원장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할 일이 따로 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국회의원 출마 좀 해 주십사 하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만약에잖아요. 네. 만약에 네, 예 네. 만약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분이 그러세요 기자분이. 예. 알면서도 질문하는 게 또 기자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알면서도 질문해야 돼요. 진짜 어쩔 그 수가 답변 없는데. 좋았어요. 알면서도 때로는 질문을 근데 해야죠. 네. 위원장님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진짜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도전을 하실지에 대해서 뭐 만약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 생각은 네.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왜냐면 네. 이제 뭐 저는 이준석 우리 위원장님을 이제 언론계 선배로 잘 알고 있는데 네네네. 진짜 전투력 끝내주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수갑 사건 진짜 공분을 온 국민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정말 야 어떻게 하다 저런 혐의를 갖고 세상에 수갑을 채우고 정말 저 분노가 안 침을 수 없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될 때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 대구시장도 훌륭한 역할이시지만 한번 중앙에서 또 그리고 특히 과방위 같은 데 가면 또 민주당 과방위원장 유명한 분 아닙니까? 또 과거에 정말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그 공세를 그때 그 방통위원장으로 참 국회에 나간 우리 이진숙 위원장한테 퍼부어가지고 네. 국민의 실소를 샀는데 한번 그분 그냥 보기 좋게 한번 그냥 가서 의원으로 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한번 그 점이 더 본인의 어떤 그 기능에는 더 맞는 측면이 있지 저 않을까 그런 생각 생각이 하시는 들어요. 분도 계시긴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에 그건 대해. 이제 우리 황현희 진행자께서 네. 그 개그 콘서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네. 저한테 출연하라 그러면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출연 네, 요청 오면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네. 그런 것이 전제가 되면은 참 저는 국회 입법부를 희화화시킨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그게 과방위원회든 아니면 법사위든 투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국민의 코미디 같은 일들이 코미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투쟁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런 지적이죠.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네. 국회에서 참 싸울 사람 많이 필요하죠. 네, 네. 근데 또 뭐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편한 나의 일신상의 편함만 추구했다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만 했을 텐데 내가 대구를 위해서 대구시장으로 나왔다. 그것도 그런 거 보면 국회의원이 굉장히 편한 자리인가 봅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그만큼 투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107석밖에 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 실망한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이 민주당 정권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온갖 법들을 네. 밀어붙이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법 왜곡죄라는 게 가능한지 사실상 사심죄를 만들어 버리는 네. 이런 게 필요한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실 민주당의 이런 무자비한 네.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세 글자를 더해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만들었는데 저는 물론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소원도 했지만 언론 포함해서 세상이 조용하다는 느낌을 네. 받거든요. 몸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쓰나미처럼 밀어붙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요 참 그 답답한 생각이 들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영토가 점점 대한민국에서 좁아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어쩌면 진짜 참 대한민국이 파란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구라는 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뭐 1907년에 나라가 빚더미 안고 있었을 때 국채 보상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대구이기도 했었고 또 4.19 직전에 2.28 혁명 2.28 운동을 했던 곳이 시작했던 곳이 또 바로 대구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했었고 또 산업화 시기에는 보면 섬유 산업으로 그렇죠.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이제 위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대구를 정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지켜야 된다. 대구를 지켜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보궐에 대한 이야기. 근데 단순히 뭐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국회에 들어간다는 건 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뭔가 될 하여간 문제라고 대구에서 생각합니다. 역할하는 게 지금은 제일 네, 중요하다. 지금 일단 대구시장이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 같습니다. 네, 대구시장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가겠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잘하시네요. 그 역할 하려고 저를 뽑아주신 것 오늘 같습니다. 코넥션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럼 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사실 그 당내 분위기가 지방선거 뭐 앞두고 사실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가 좀 계속해서 당 지지율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문제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결집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마음이 안 된다. 예, 예. 우리 강국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떻든 이제 참 당이 하나의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도 이재명 정권이 지금 무자비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그 반헌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은 판에 자꾸만 집안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든 보면 우리도 그 기자들은 싸움하는 거 좋아하죠. 무슨 뜻이냐면 기자들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전쟁하고 불구경하고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언론의 네, 그 속성이 그렇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디 싸움 하는 거 보면은 아까 뭐 피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제 피하고 가거든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피합니다. 네네.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아 제발 저 이재명 정권 좀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정권 비판하고 이재명 정권의 그 반헌법적인 그런 조치들을 좀 저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내부에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대장 내가 대장 이런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죠. 그쵸, 이제 안 보게 되죠. 이 예. 정당이라는 것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일단 정권 창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이 뭐 골목대 그것도 이제 의석도 많지도 않아요. 107석 가지고 네가 올래 뭐 당내 개파가 어쩌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꼴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너무 이제 당내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예 좀 외면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떻게 이제 그게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심지어 추경호 의원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 대구에 유세를 하는데 흰잠바 입고 지금 맞습니다. 다닌다는 이게- 예. 자, 그렇죠. 근데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만약에 뭐 대구시장 공천이 되신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 경선이 되신다든가 어쨌든 이제 유세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잠바 흰 잠바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빨간 잠바 국민의힘 입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빨간 잠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빨간 잠바. 일단 그 파란 잠바에 대응하는 잠바 색깔은 빨간 잠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많은 분들이 당신 뭐 또 흰 잠바 좀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당연히 민주당을 견제하고 민주당의 악법들을 저지해야 되는 그런 정당은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참 출마 선언들은 다 하셨지만 이제 또 뭐 출마 선언 또 하시는데 배지들은 또 끝까지 안 떼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흰색 잠바를 입고 다니는 것은 그 당의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지 네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구, 뭐 부산 돌아다니면서 뭐 유세 비슷한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 뭐냐면은 이제 유세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아니 각 개인이니까 그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닐 자유가 있죠. 그럼요. 예. 있는데 그분이 이제 빨간 잠바 입고 뭐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빨간 잠바를 입지는 못하겠지만 또 뭐 빨간 잠바 이 국민의힘이라고만 새길 수 없는 것이지 네네. 빨간 잠바 입고 국민의힘 또는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선거 운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요. 예, 예,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만약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정입니다. 만약에 현역 의원이 대구에서 그 나가거나 해서 지역구가 비게 되는 경우 또는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네. 어쨌든 또 다른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희생자 비슷하게 돼서 이분도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겠다. 무소속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한동훈 그렇죠. 이분이 와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같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소속 출마할 경우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의견 만약이네요. 만약 의견인데 네, 뭐 어쩔 예. 수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근데- 그거는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개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예, 개인의 선택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동훈이든 이진숙이든 누구든 우리는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이진숙이든 한동훈이든 누구든 반 이재명 전선에서 똘똘 뭉쳐야 하는데 힘을 합쳐야 하는데 네네. 본인의 행위가 이재명 세력의 당선으로 또는 이재명 세력의 입지 강화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대한민국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네네. 반역 배신이라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아 자꾸 만약에만 여쭤보게 되는데 네. 저도 만약에가 하나 근데 지금 생각나서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 만약에 그 제보글 아니 혹시 뭐 모르는 사람 이름 또 만약 모르잖아요. 또 사실. 만약이야. 그 제보글에 나오실 수 있다라고 뭐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결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네네. 보세요. 아까 제가 그 비판 강력하게 좀 비판했잖아요. 네네네. 아니 무슨 뭐 내정설 커넥션 제가 정말 그때 소리를 내서 언론 또 평론가들을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는 뭐 저하고 그 고성국 박사님의 뭐 가족이 운영하는 뭐 정책 기획사 정치 기획사에 뭐 커넥션이 있네 없네 하면서 네. 그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고소장까지 써놨다니까요. 네. 근데 제가 뭐 컷오프 되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뉴스공장 이런데 계속 뭐 이제 의혹만 제기되면 예. 자동 회전대에 올려져 가지고 네네네. 자꾸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돌아가고 예, 예. 있는 정도가 아니라 1이라 그러면 그게 100, 1000만 네네. 이렇게 네. 곱하기가 돼서 돌아다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의 황현희 뉴스는 만약의 뉴스입니다. 아 이거 강찬호 의원이 먼저 네.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재미가 있을 수 예. 있지만 저도 그 공장 가동하는데 그쵸, 제가 맞아요. 그 예. 또다시 그런 생각도 거기에 듭니다. 일익을 담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예.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런 게 궁금하네요 또. 이 궁금이라기보다 이게 네. 이제 일종의 재밌거리잖아요. 그쵸, 뭐 그쵸, 그래서 맞아요. 예. 일각에서 뭐 한동훈 자객공천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고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위협받고 있다. 영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 영토를 줄어들지 않게 하는데 또는 확장 강화하는데 제 힘을 쏟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예.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지금 뭐 만약에요? 그걸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만약이 아니 이거는 네. 정말 만약에 예, 금지입니다 걸- 지금 또. 예, 정말 이거.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워낙 그 우리 과거 이라크전 저 취재의 신화신데 지금 미국도 이란 전쟁 아유, 궁금했습니다. 거기도 또 지금 중동전 다시 터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특히 우리 한국 언론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자들이 그 이란 현장에는 못 들어가고 되게 요르단, 터키 이런 데서 이제 뭐 현장 취재라고 하는데 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지금 여전히 기자였다면 많이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거는 근데 정말 저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지금 기자였다면 이번에 한번 이란 현장 또 한번 들어가 보실 생각이 있습니다. 오. 네. 두 이거 번째 좀 궁금하네요. 요 만약은 네. 답변할게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좋은 만약이라니까. 네. 알겠어요. 네. 좋은 만약은 괜찮다. 네. 예. 제가 기자였다면 기자라면 들어가고 싶죠. 와우 이란에.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이런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네. 아, 겁나지 않으세요? 아니 언제 옆에 폭탄 터질지 모르는데. 예. 겁나죠. 네. 전쟁터라는 거는 우리가 그 화면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실 포탄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불꽃놀이 할 때 그 불꽃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 그 전장이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근데 기자로서 저는 뭐 이라크 비롯해서 동티모르, 소말리아, 가자, 시리아, 리비아 이런 데를 경험을 했지만 글쎄요 그 누군가는 현장에서 네. 취재를 해서 본국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기자의 시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미국의 기자들은 현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란에 있습니다. 예, 이란에 있습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현지 로컬 기자들 또는 스트링어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영상도 받기도 하고 또 취재한 사실을 입수를 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현장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어떻든 이거는 언론사의 선택이기도 하고 각 기자의 선택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 바가 없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란에 기자였다면 지금 이란 현장 가셨다. 달려가겠다. 네, 갔다 나는. 네. 오, 야, 기자로서의 선명감 역시 대단하신 대단하시네요. 것 네. 같습니다. 다시 그리고 한번. 이제 앞부분에 네. 이번 전쟁을 어떻게 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라크 전 같은 경우에 2003년 3월 20일에 발발해서 네. 굉장히 그 빨리 끝날 거로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에 2003년 5월에 일방적으로 그 함대에 올라서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아들 부시. 아들 부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하죠. 예, 아들 아들 부시죠. 부시. 네. 1991년 전쟁 걸프전은 아버지 부시, 그렇지. 네. 2003년 아들 이라크전은 부시. 아들 네. 부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팩트 체크해 주셔. 네.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말이 제가 좀 외람됐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잘못하는데 5월에 아들 부시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전쟁이 끝난 것은 오바마 때였거든요. 그렇죠. 2010년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전쟁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굉장히 짧은 3, 4주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어떻든 이거는 다시 힘을 통한 국제 질서로 회귀한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숙 전 위원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 오늘 좀 어제 저녁부터 긴장했어요. 워낙 그 여전사 이미지가 강하시고 좀 세게 인터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웬 걱정을 이렇게 했는지가 네.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대화 나누면서 되게 진솔하게 이야기 너무 잘 해주시고 이런저런 내용을 또 깊게 생각하신 네.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가 참 전 마지막에 되게 좀 즐거웠다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 예. 따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개그 콘서트 한번 네네. 출연 저 개콘 안 한 지 부탁드립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예, 거는 예. 제가 딴 명칭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예. 개그 콘서트가 KBS의 그 개그 콘서트가 아니라 황현희의 개그 콘서트 이 얘기입니다. 네. 예. 저희 그죠, 한번 네. 코미디를 할 때 한번 초대해 네. 보도록 아니, 그러지 하겠습니다. 말고 예. 불편한 예, 예. 여의도 좀 자주 나오시고. 아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개그 콘서트 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나오시면 돼요. 예, 예.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니까 한 마지막으로 말씀 오늘 좀 이제 시청자분께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영토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말로 또 머리로 생각을 하면 말로도 표현을 하시고 행동에 나서 주시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신문 기사, 중앙일보 기사도 좀 읽어주시고 또 우리 황현희의 여의도 또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황현희의 여의도 많이 봐주시기 네, 너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고 네. 자주 좀 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준수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생방송 또 10시 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누구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로도 돌아가서 가야죠. 다시 서울로 한번 와야죠. 이번에는 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저희 첫 게스트로 구청장님 정원호 정원호 구청장님, 구청장님 나오셨고 이번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오시면서 이분이 정원호 구청장을 세게 속된 말로 깠어요.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더티 핸즈와 손잡았다 뭐 이런 네. 말까지 하고 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네네. 그때 정원호 부청장 표정이 어땠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재밌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어요. 그 네. 뒷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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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